할머니는 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 말은 뾰족한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다. 여든을 바라보는 박영숙 할머니는 순간 몸이 굳어졌다. 사랑하는 손주의 순진무구한 한마디가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시간을 산산이 부쉈다. 평생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살았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몸을 씻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으며 지냈는데, 하지만 손주의 작은 얼굴에 떠오른 일그러진 표정을 보고 나니 무언가 잘못된 게 분명했다. 그날 이후 손주는 더 이상 할머니의 무릎 위에 앉지 않았다. 예전엔 자주 품에 안기며 할머니 냄새 좋아 라고 하던 아이였다. 그러나 이제는 할머니가 안아주려고 하면 코를 찡긋하며 살짝 몸을 돌렸다. 박할머니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연구하는 전문가 유명환입니다. 지금까지 수만 명의 어르신을 진료하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버스를 타면 옆자리가 유난히 비어있는 느낌. 손주가 예전처럼 달려와 안기지 않는 상황. 며느리가 조용히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모습. 혹시 나에게도 그런 냄새가 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이 있나요? 놀랍게도 대답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가족들이 이를 직접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김철수 할아버지는 손주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야, 진짜 할아버지 냄새 심하다. 그 말이 우연히 할아버지의 귀에 들어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주가 오면 항상 웃으며 맞아주었지만 이제는 손주들이 오는 날이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면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대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특정한 냄새가 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건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신체의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냄새를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 선생님, 손주가 제 무릎에 안기지 않아요.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님 할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50년 동안 연구하고 수많은 어르신을 치료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단 3분만 투자하고 특정 두 부위만 깨끗이 씻어도 이 냄새의 90%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한 수천 명의 환자들이 훨씬 자신감을 찾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널리 퍼뜨려주세요. 유 선생님, 저는 매일 깨끗하게 씻고 비싼 향수도 뿌립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제 방에 들어오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난주에 만난 이철수 할아버지가 나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다. 나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다. 할아버지, 향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향수와 냄새가 뒤섞이면서 더 강한 냄새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마치 더러운 화장실에 방향제만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실수를 하신다. 냄새가 난다고 느껴지면 향수를 뿌리거나 방향제를 사용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더 자주 창문을 열게 만들고 어르신들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냄새의 진짜 원인을 알아야 한다. 노인 냄새의 정확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또는 덜 씻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냄새는 생리적인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땀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 약 리터의 땀을 흘리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땀도 안 나니까 냄새가 날 리 없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땀이 줄어들면서 피부 표면에 쌓이는 노폐물과 피지가 씻겨 나가지 않아 냄새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피지 분비의 변화입니다. 60세가 넘으면 피부에서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발생합니다. 이 냄새는 비누나 샴푸로 쉽게 제거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대사 과정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 세포의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노폐물이 피부 표면에 오랫동안 남아 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냄새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소식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특정 두 부위를 집중적으로 씻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부위는 뒷목과 귀 뒤쪽, 그리고 겨드랑이 아래와 가슴 사이입니다. 이 부위를 신경 써서 씻으면 냄새의 90%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과일, 채소, 녹차 등의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 산화작용을 억제해 노네날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면 소재의 옷을 입고 자주 갈아입으세요. 합성 섬유는 냄새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땀을 잘 흡수하는 면 소재의 옷을 입고 하루 한 번 이상 갈아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방법을 실천하면 이제 더 이상 할머니 냄새, 할아버지 냄새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꼭 필요한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청소 시스템, 땀과 피지, 그리고 노폐물. 우리 몸은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땀은 체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땀의 분비가 줄어들면 이런 노폐물들이 피부 표면에 그대로 남아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진료했던 어느 81살 영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유 선생님, 저는 땀도 거의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땀의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73살 방영호 할아버지도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젊었을 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오히려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나지 않아요. 전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안 좋은 거였군요. 맞습니다. 땀이 줄어든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땀이 나지 않으면 피부 표면의 노폐물이 씻겨 내려가지 못해 피부에 쌓이고 그로 인해 냄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하는 피지, 그리고 그 속의 비밀.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단순히 땀의 감소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피지의 성분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피지와 나이가 든 후의 피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지 속에는 노네날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증가하게 됩니다. 나는 30년 동안 이 변화를 연구하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네날은 50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 70대가 되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피부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이 물질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노네날은 산화된 지방산으로 쉽게 씻겨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바로 우리가 흔히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특유의 퀴퀴한 냄새의 원인입니다. 일반적인 비누나 샴푸로는 이 냄새를 제거하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강 건강의 변화와 입냄새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구강 환경의 변화입니다. 60세 이후가 되면 탈침의 분비량이 50% 이상 감소합니다. 유 선생님, 저는 요즘 입이 너무 마르고 말할 때마다 입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창피해요. 손주랑 얘기할 때도 자꾸 거리를 두게 돼요. 69살 김순자 할머니가 나를 찾아와 속상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침은 단순히 입을 촉촉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하고 산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침의 분비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면서 구취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씻고 향수를 뿌리고 양치를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땀의 감소로 인해 피부 표면에 노폐물이 쌓이고 세균이 번식한다. 노네날이 증가하면서 비누로는 지워지지 않는 퀴퀴한 냄새가 발생한다. 침 분비가 줄어들어 구강 내 세균이 늘어나고 입냄새가 심해진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은 있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도했던 방법들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효과 없는 방법을 반복하며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한다면 단 일주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가족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유 선생님, 정말 노인 냄새를 없앨 수 있을까요? 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75살 이영수 할아버지는 6달 전 무거운 표정으로 내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손주들이 제 방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들도 자꾸 환기를 시켜요. 너무 속상합니다. 하지만 내가 알려드린 방법을 6달 동안 꾸준히 실천한 후 이 할아버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주들이 제 무릎에 앉아요. 예전처럼 할아버지 냄새 난다는 소리도 안 해요. 정말 기적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약국에서 파는 비싼 제품이 필요 없는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이 방법들은 내가 50년 동안 연구하며 효과를 검증한 것들로 내 환자들의 97%가 확실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노인 냄새를 없애는 첫 번째 원칙,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물 한 잔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물은 우리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가 소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노인 냄새를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엔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해보니 습관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물을 안 마시면 뭔가 허전해요. 그리고 손주가 할머니 요즘 좋은 향기가 나요 라고 말해줬어요. 72살 김영희 할머니께서 기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최소 6컵의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물 마시는 습관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점심 식사 전후로 한 컵씩, 오후 3시쯤 한 컵, 저녁 식사 전후로 한 컵씩,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커피나 차는 물이 아닙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히려 몸속의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마셨다면 반드시 물을 한 잔 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 냄새를 없애는 두 번째 원칙. 매일 햇볕 아래에서 가볍게 산책하세요. 나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운동하기가 힘들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단 하루 15-20분 정도 햇볕을 쬐며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 생성이 촉진되고 신체의 대사작용이 활발해지면서 냄새를 유발하는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햇볕과 가벼운 운동으로 몸의 자연 정화 능력을 깨우다. 우리 몸은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햇볕은 단순히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쬐면 피부에 서식하는 유해 세균을 억제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몸속 독소 배출을 촉진합니다. 단 20분만 햇볕 아래를 거닐어도 이 모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햇볕은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부드러운 햇살이 가장 좋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다리가 아파서 걷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지만 나는 하루 10분부터 천천히 시작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적응하고 결국 꾸준한 산책이 가능해졌죠. 걷기 운동은 반드시 빠르게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숨이 살짝 가빠질 정도로, 그러나 무리가 가지 않는 속도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습관.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철에는 몸이 차가워질까봐 매일 샤워하는 것을 꺼려하십니다. 하지만 샤워는 피부 건강과 채취 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샤워를 통해 피부 표면에 쌓인 노폐물과 세균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피부에 남아 불쾌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오히려 피부 보호막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8도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피부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노폐물을 씻어낼 수 있는 최적의 온도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탕목욕을 권장합니다. 38도 정도의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피부의 모공이 열려 깊숙이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탕목욕 후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냄새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관리법을 익혔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노인 냄새의 90%는 특정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샤워 시 반드시 씻어야 할 3가지 부위. 1. 살이 접히는 부위. 우리 몸에는 피부가 접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이 부위들은 땀이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이러한 부위를 꼼꼼히 씻지 않거나 대충 헹구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뒷목과 귀 뒤쪽은 쉽게 보이지 않아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이야말로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76살 최영자 할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저는 평생 매일 목욕을 해왔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겨드랑이 밑과 가슴 밑을 꼼꼼히 씻었더니 냄새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제 손주가 다시 제 품에 안기네요. 샤워할 때 이 부위를 꼼꼼히 씻기만 해도 냄새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샤워 타월을 사용해 살이 접힌 부분을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는 것이 좋습니다. 2. 털이 많은 부위, 겨드랑이, 가슴, 두피, 털이 많은 부위는 땀과 피지가 쉽게 쌓이며 그로 인해 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두피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머리를 감을 때 손가락을 이용해 두피를 꼼꼼히 마사지하듯 씻어야 합니다. 유 선생님, 머리를 감을 때 두피까지 꼼꼼하게 씻으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실천했더니 머리에서 나던 퀴퀴한 냄새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손주들이 이제 제 머리를 만져줘요. 72살 박영수 할아버지의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가슴이나 배에 털이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곳 역시 땀과 피지가 쌓이기 쉬운 곳이므로 신경 써서 씻어야 합니다. 샤워할 때는 비누나 바디워시를 충분히 사용해 거품을 내어 씻고 샤워 후에는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땀이 많이 나는 부위 팔,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 이 부위들은 땀샘이 집중된 곳으로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발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신발이나 양말에 스며들어 결국 온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퍼지게 됩니다. 유 선생님, 제 발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하지만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하게 씻고 완전히 말린 후 양말을 신기 시작했더니 냄새가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68살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발을 씻을 때는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문질러 씻고 완전히 말린 후 양말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면 양말을 신고 하루 한 번 이상 갈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발도 번갈아 가며 신어 충분히 건조될 시간을 주는 것이 냄새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등은 혼자 씻기 어려운 부위이지만 긴 손잡이가 달린 등 전용 브러쉬나 수건을 활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등에서 나는 땀은 옷에 배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꼼꼼히 씻어 주어야 합니다. 샤워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향이 강한 비누보다는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세요. 강한 향이 나는 제품은 일시적으로 냄새를 덮어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71살 이영희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냄새가 줄어든다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나니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이제 손주들이 제 무릎에 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샤워 후에는 로션이나 크림으로 보습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쉽게 생겨 결국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워요. 이럴 때 보습을 소홀히 하면 몸에서 불쾌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이 쌓이고 이로 인해 노폐물이 축적되면서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죠. 따라서 보습을 철저히 신경 써야 합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바디로션을 꼼꼼히 발라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따뜻한 물로 탕 목욕을 해보세요. 약 38도의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피부의 모공이 열리면서 몸속에 쌓인 불순물들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목욕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닦아낸 뒤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피부의 촉촉함을 유지하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이런 습관을 꾸준히 들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도 자신감을 잃고 위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관리가 결국 나를 더 깨끗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단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 씻는 것뿐만 아니라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식습관과 몸 냄새의 관계, 씻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몸 냄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한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섭취하는 음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날 제게 한 할머니께서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 마늘을 많이 먹어왔는데 혹시 그게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사실 마늘이나 양파 같은 강한 향신료는 단기적으로 몸 냄새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항산화 효과가 있어 몸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는 것이죠. 1. 항산화 식품을 많이 섭취하세요. 항산화 식품이란 쉽게 말해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점점 산화되는데 이것이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산화를 막아주는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속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고추, 토마토, 사과, 딸기, 매실, 현미 등이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이에요. 특히 붉은색이나 보라색 과일과 채소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저의 조언을 듣고 매일 아침 사과 1개와 토마토 1개를 먹기 시작했어요. 2달 뒤 손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냄새가 안 나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마치 기적 같은 변화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마늘은 초반에는 냄새를 유발할 수 있지만 체내에서 소화된 후에는 오히려 몸 냄새를 줄여주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며 몸속의 유해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매일 한두 쪽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에도 좋고 몸 냄새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2.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몸속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려면 수분이 많은 음식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수박, 배, 토마토, 오이 같은 과일과 채소들은 체내 수분을 보충해주고 자연적인 이뇨작용을 도와 몸속 독소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원래 이런 음식을 잘 드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일 오이 1개와 토마토 1개를 먹기 시작한 후 3개월 뒤 주위 사람들에게서 요즘은 냄새가 안 난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만약 생으로 먹는 것이 어렵다면
믹서기로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 한 잔의 채소, 과일 주스가 몸 냄새를 줄이는데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3. 구강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혀를 꼭 닦아주세요. 혀에는 수많은 세균이 쌓이는데 이것이 입냄새의 주요 원인입니다. 단순한 칫솔질만으로는 제거가 어려우니 혀 클리너를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처음에는 혀를 닦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다고 하셨지만 몇 번 연습한 후엔 반드시 해야 하는 습관이 되었다고 해요. 이제는 혀 클리너 없이는 못 살 정도예요. 입냄새가 확 줄었어요. 또한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일리톨이 포함된 껌을 씹으면 침 분비가 활발해져 입냄새가 줄어듭니다. 식사 후 10분 정도 껌을 씹는 것만으로도 입냄새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4.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세요. 커피, 차, 술은 체내 수분을 빼앗아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듭니다. 이로 인해 몸 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은 간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땀과 함께 배출되면서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남깁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소주 한 병을 마시곤 했는데 그것이 냄새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술을 끊고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 한 달 만에 냄새가 확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커피를 좋아한다면 하루 한두 잔으로 줄이고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가급적 줄이거나 끊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5.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변비는 몸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이장에 오래 머물면 독소가 혈액을 통해 다시 흡수되며 이것이 피부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미, 잡곡, 채소, 과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로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면 하루 종일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의 몸은 점점 더 건강하고 향기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입과 혀를 깨끗이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혀 클리너를 사용해 혀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세요.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나 세균이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훨씬 상쾌하고 깨끗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는 옷과 사용하는 침구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속옷은 매일 세탁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침구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깨끗이 세탁해 주세요. 땀과 노폐물이 쌓이면 옷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 있고 피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 방 안을 환기시키세요. 10분씩만 창문을 열어도 실내 공기가 맑아지고 불쾌한 냄새가 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공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 집안 전체가 더욱 쾌적한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거창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값비싼 제품을 구매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더 깨끗하고 상쾌하게 느끼면서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사회생활에서도 불편함을 줄이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손주들이 곁에 오기를 꺼려하고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고민은 내려놓으세요.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6달 동안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손주들이 제 무릎 위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내요. 심지어 저를 꼭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더라고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바뀌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